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간밤에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의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 김기춘과 조윤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 또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기춘은 가족을 동원해 집안 서류를 빼돌리고, 조윤선은 문체부 직원들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런 증거인멸,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기춘과 조윤선, 쪽팔리게 기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도 없이 곧바로 수감된 것,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 당연한 결과에 견주어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은 여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곱씹어 봐도 여전히 말이 안 되는 논리지만 400억 넘는 뇌물을 준 것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치지요. 100억에 이르는 회사 돈 횡령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블루 칼라들의 각종 범죄에는 사정없이 구속영장을 찍어내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는 참으로 관대한 이 나라 사법부. 이재용 기각 판결문에는 그가 호화로운 생활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 그래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란 점도 고려돼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딴 소리 하려고 판사가 된 겁니까? 오늘 촛불을 안 들 수 없습니다. 삼성을 성역으로 두는 이 나라의 어두운 사법체계를 몰아낼 촛불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로 시작하는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듣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오늘 새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영장에는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2014년 5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김기춘에게 그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입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이 리스트 명단을 수천 명으로 불린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위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 건도 탄핵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의결서 수정에 적극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하. 재판부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가운데 법률 위반 부분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 가운데 비선 조직에 따른 국정농단 부분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블랙리스트 부분을 소추 의결서에 추가하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논리 보강과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유 가운데 8개의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법률 위반 부분을 형사재판을 하듯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박근혜 측 주장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 측은 증인들을 대거 철회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측은 증인 숫자를 늘리며 시간 끌기 전략을 펴는 형국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월 말쯤에 판결이 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최순실이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읽힙니다. 뇌물수수자인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재용의 뇌물 공여 혐의를 보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2014년 9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가진 대통령 박근혜는 승마 유망주들에게 좋은 말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승마 유망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정유망주겠죠. 정유라 유망주. 예. 같은 해 7월 박근혜는 이재용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불러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승마 유망주 해외 전지훈련과 좋은 말 구입을 안 했다 이러면서 질책했다고 합니다. 말을 빨리 사내라 이런 얘기죠. 박근혜의 압박으로 삼성은 돈을 내놓았고 이 돈을 최순실은 말 그대로 물 쓰듯 썼다는 것입니다. 삼성 측의 지원금을 쓰면서도 최순실은 말 명찰에 삼성전자가 적혀있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삼성 관계자에게 이재용이 VIP를 만날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라면서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정신나간 인간이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정희가 최태민과 가까워진 이유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교를 정치 세력화했다는 것입니다. 최태민의 조카이자 최순실의 사촌동생인 최용석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태민은 원래 정치가 꿈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 종교를 정치화하려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최태민이 1975년에 설립한 종교단체 대한구국선교단입니다. 당시 대한구국선교단은 반공을 조직 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화된 구국십자군을 박정희가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태민을 곁에 둔 것이란 게 최용석의 설명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황준범 정치부 기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레이스 완주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그가 유일한 문재인 대항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반기문 전 총장으로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아무리 진영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외쳐도 그가 보수 후보라는 점은 그의 지지층이 말해준다.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것이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로 볼 수 없다. 이런 응답이 62%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약 70%를 담당하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50년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손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해진 것인데 경기 불황, 김영란법 시행으로 설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는 중국인 관광객들마저 급감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한 쇠고기 도소매점 대표는 작년 말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값이 5만 원 이하인 김영란법 세트를 내놓았지만은 판매가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사드 문제가 이렇게 마장동에까지 암울한 기운을 불러왔군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오는 3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중국 투어 공연을 위한 비자를 신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공연자의 공연을 허가한 바가 없습니다. 한류 금지령이 클래식 음악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2017년 1월 19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특별검사가 청구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희연 판사가 기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면 과도한 걱정일까요? 인사조직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법부는 정의감도 선한 의지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들이 사법부에는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법부를 성역으로 여기며 사법부 비판을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기가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엉터리 논리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거부하는 판사들을 그냥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이재용은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왜냐? 이재용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제국의 지혜롭지 못한 제왕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이 풀려나면 자본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 재벌의 하수인처럼 행동해왔던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무수한 거짓말과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시도가 자행되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을 구속함으로써 삼성제국과 이재용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말미암아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도 늦어졌는데 판사까지 영장을 기각하다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는 아마도 칸트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착한 칸트는 확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순수한 사변이성은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고 순수한 실천이성은 선악을 구분하여 행동하게 하며 순수한 판단력은 아름답고 추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순수한 이성의 작용이 멈춘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작동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법률을 공부한 판사가 우리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입니까? 재벌들의 범죄 행위를 솜방망이로 처벌해왔던 오랜 관행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가진 자들의 범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왔습니다. 전국의 법률가들이 이런 몰상식한 판사를 탄핵하라고 들고 일어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이재용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리코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조직 범죄를 일망타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률 체계가 미비하여 이런 엄청난 조직 범죄를 단순한 개인 범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를 이렇게 원시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등 조직 범죄 구성과 그 의도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둘러대는 모양입니다. 과거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적 판단 오류에 대해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어왔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상식이라면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야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독자적으로 혼자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에 관한 법률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산업에 수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합의 문서도 없이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나타났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통치 행위라고 하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쓰는 것에도 면죄부를 주어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로 조직을 설계하고 그 정점에 있는 1인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몰아준 후 그의 마음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 조직 운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설계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는 드러나고 악한 의지는 억제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직론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왕조시대와 진배 없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론이 없는 사회의 그 비참함과 그런 사실에 대한 반성도 없는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낸 인물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정책 판단을 내리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Mitbestimmungsgesetz라는 공동결정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역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르만 모형이나 스칸디나비아 모형과 비교해보면 한국식 모형에는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철학적, 윤리적, 조직론적 사유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제도 설계와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자본 권력에 포획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 조직의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삼성제국이라는 거대한 자본 권력이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용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증거들을 특별검사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길을 사법부가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들은 어느 편에 서야 자신의 일생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판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인의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법률가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 법조문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태에 대해 염려해 왔습니다. 역사와 세계와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법률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김기춘,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조윤선 같은 법률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법학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어온 참담한 현상입니다. 사법부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민주화로 나아가는 도도한 흐름을 보더라도 법률가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되기 어려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혁신될 수 있을 겁니다.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사법부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손 놓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환경 조건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만 그 근본 원칙은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생각해왔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 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수의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두어서는 나라꼴이 점점 개판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그대로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시민들의 의사는 결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가진 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자산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계급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 높은 계급으로 편입되도록 행동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관예우 관행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그 사회적 계급이 상승하면 그 계급은 자식들에게까지 세습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 권력이 0.1%의 최상위 계급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그들이 자본 권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도는 비호 세력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도 여러 차례 바꾸어 왔습니다. 수많은 법률을 제정해왔습니다. 수많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해방 후 70년간 이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어 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87년 체제는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87년 체제를 적당히 손질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득권층에는 꽤 있을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타협책을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는 과감히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촛불 집회에서 보았듯이 광장민주주의의 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는 더 깨끗해졌다는 이 사실은 촛불 민심의 국가 조직을 운영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엘리트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오히려 박근혜 같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국정이 농락당하기 십상입니다. 한국식 의회 민주주의는 이제 시효가 끝났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사법부 때문에 또다시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질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서 오셨습니다. 야. 항상 낙원상가에 갔었는데 네, 김프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하셨는데 일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멀은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야. 이 사람이 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지하 카페 녹음실에서 근사하네요. 괜찮죠? 네. 예. 이거 살려야 돼. 저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웅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니까 살려야 합니다. 우리 김프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한번 도와줄 게 있나요? 여기 국민TV 들어오면 안 될까? 그럴 거였으면 거기 있지 그냥. 거기 SBS에 왜 나왔겠어요? 그래도 저기 우리 김프로가 이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끊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었어요 타이밍이. 아니 그나저나 지난주 정말 그 최고의 아이템을 이렇게 또 조의연 판사가 김프로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 기각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기는 했는데 기각을 하셨더라고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불안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깐깐한 분이라는 평도 있었고. 뭐가 깐깐해? 우습기만 하더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경제인들에 대해서 족족 기각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저는 특검 수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으니까.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구실 삼아서 막 뭔가를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할 테고 그 나머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기업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나머지 기다리고 계시는 회장님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재용
영장 기각을 했는데 다음 회장들도 줄줄이 기각한다? 그럼 뭐 진짜 법원이 그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 회장님들이 왜 긴장하고 있냐면 발부가 되면 아무래도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 굳이 전부 다 기업 수사가 주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거물인 삼성이 제대로 꺾였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안 좋은 표현으로 스키다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삼성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를 간당간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줄줄이 기각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더 치밀하게 더 빡세게 수사를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그 스키다시 기업들은 뭐 죽을 맛이겠지 지금. 다 악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을 보내면 나머지 스키다시여서 쉽게 또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이재용 기각을 하면은 또 다른 기업은 기각시켜서는 안 되니까 여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구속됐다. 그러면 뭐 재계순위 1위가 구속이 됐는데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다 구속을 해야만 하느냐.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 아주 조그마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입장에서는 그런 숨쉴 구멍이라도 좀 생겨서 막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여지가 없어졌죠. 재청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삐끗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안 되니까 검찰에서 수사돼온 기록이 아무리 뭐 탄탄하게 돼 있더라도 더 혹시라도 구멍이 없도록 잘 빡빡하게 수사를 해서 올려라 뭐 이렇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 회장님들이 좀 죽을 맛일 거고 특히 SK의 그 최태원, 롯데의 신동빈 그리고 CJ 이재현 근데 이재현은 감옥에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재현은 감옥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나 뭐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뭐 명시적으로 막 지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구속돼 있는 입장이니까 밑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들은 또 갈 것이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태원하고 이재현은 좀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비싼 돈 들여서 나왔더니 이제 와서 근데 보니까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내세워서 돈을 줬구만요, 보니까. 그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뭐 나머지 기업들보다도 삼성 관련해서 이제 기각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SNS 상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잖아요. 좀 헷갈리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가장 좀 예의주시해서 비중을 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는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 왜냐하면 판사 자체를 가지고 구속을 안 시켰기 때문에 썩은 판사다. 뭐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지금 단계로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법리적으로 따져도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판결도 사실 없다고는 못해요. 제가 그거를 막 비판하는 기사나 글이나 이런 거를 쓰기도 했고 뭐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매도를 해버리면 정말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거든요. 하긴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너무 막 조목조목 해당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이나 이런 거는 해도 좋지만 그냥 덮어놓고 막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지는 그냥 무책임하게 막 루머를 퍼뜨린다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역공의 소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폭을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 판사들이 다 삼성한테 돈을 처먹은 이런 집단이다. 그러니까 뭐 법원 위에 삼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단정하진 말고. 그럼 뭐 아들이 삼성에 뭐 입사하는 거 아니냐? 아들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본인이 이제 한 10년 뒤쯤 삼성에
뭐 사장으로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근데 영장 판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보면요. 예. 아무나 못 가는 자리예요. 아무나 못 가는 자리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자리 이런 것보다 법리적으로 매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사람들을 보내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수,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로 지금 뭐 24기, 25기 요 정도 분들이 지금 계신데 이 자기 기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실력 없는 뭐 판사가 가가지고 뭐 택도 아니게 막 한다라고 몰아붙일 거는 일단 아니에요. 네, 그 객관적인 지표로만 볼 때도 그렇기도 하고 이런 큰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법관은 한 명 한 명이 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판사 한 명이 오롯이 다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 내리고 그 결정에 아무도 영향을 못 미치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판결 여기에 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영향을 있었다? 미친다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아니 뭐 그 꼭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뭐 대법원장이 한다기보다 법원 수뇌부 그리고 법원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의연 판사 혼자 뭐 나중에 이 삼성에 뭐 어쩌 잘 보여가지고 무슨 자리라도 하나 받아볼까 뭐 요렇게만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자 이 말씀 같은데 하여간 조의연 판사 뭐 그냥 법관으로서 정년 은퇴하면 제가 박수는 보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뭐 삼성으로 건너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 집 아니면 삼성 본사 앞에 가서 똥을 누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정말 이 불편한 마음을 표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법원 전체의 기류가 어떤가, 법원 전체의 스탠스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어떤가를 아주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떠밀려서 가는 형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니 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현 집권 여당이고 뭐 급격하게 변화가 생길 때 오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까. 아이고 정말 보수적인 집단 맞군요. 예, 참 뭐 법원이 마지막 보루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고요, 착잡하고.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센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계속 나오는 지금 뭐 판결이라든지 내지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 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을 만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준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순실이 머물고 있는 이제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막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관물대, 뭐 안종범 건물대 이런 데들을 다 털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텐데 지난번에 이제 정호성, 차은택, 김종, 최순실 그리고 이제 안종범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구치소 내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때 최순실하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재차 청구했는데 2번째도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호성, 차은택, 김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호성, 차은택, 김종 같은 사람들은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김종욱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고 행동을 했거나 뭐 차은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해가지고 무슨 지시를 받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최순실하고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변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됐는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최순실이 머물고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인지는 뭐 밝힐 수가 없다고 구치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얼핏 듣는 사람들은 최순실 그때 관물대 털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조희연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삼성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은 것들을 교과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형평성에 굉장히 좀 어긋나는 일이죠. 그렇군요. 그럼 법원을 이렇게 저 큰 권력 앞에서는 뭐 보수적으로 바뀐다. 말이 좋아서 보수지 특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관들의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군요. 이를테면은 법관을 직선으로 하는 방법들. 뭐 고위 법관이겠지 뭐 모든 뭐 말단 판사까지 다 직선으로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법관들이 어디 판사가 되면 그냥 정년 은퇴할 때까지 변호사 겸 못하고 쭉 판사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사 그만두면 그냥 딴 직업 알아봐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사들이 어디 거대 기업이나 이런 데로 점핑을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선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법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펌보다 훨씬 더 법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근데 만약에 법리적으로 이게 형사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인 거를 막 다퉈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김현장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커다란 로펌들에 가 있는 변호사들의 실력이 출중하고 거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 법관들이 법리적으로 좀 딸린다. 그러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마구 휘둘릴 거거든요. 도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어도 국민들이 막 법리적인 실력을 다 따져가지고 지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담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건 어떨까? 암기시험. 암기시험 같은 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사법고시를 보고 뭐 법무연수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거쳐서 주요 보직을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딱 처음에 임관을 할 때 나중에 20년 후에 내가 어느 자리쯤 있겠구나라는 게 대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폐해는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 엉망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법리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가다듬어져서 굉장히 훌륭해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거는 또 함부로 막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오히려 퇴임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국가에서 좀 빠방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디 로펌 가가지고 돈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안 하도록 굉장히 뭐 하여튼 처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를 하는 게 그 지금 뭐 황제 논란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대법관 하고 나왔는데 뭐 너무 예우가 많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지만 그러면 대법관 하고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당장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고 세상에 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냥 로펌 가야 되니까 뭐 로펌에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뒷일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법관은 법관으로 평생 그리고 나와서도 법관 이외에 다른 변호사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명예롭고 그 명예로운 것도
국가에서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런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예. 근데 뭐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저는 이런 법관들이 보수적이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에 올랐어요. 네.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가운데 하여간 부당하게 직에 올랐는데 그 직을 박탈할 수가 없는 거야. 법원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었고 무슨 사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간 참여정부 때였어요. 법원 판결로 이거는 A는 그 직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이 A에게 그 직을 박탈하지 않는 거예요. 정현주 사장 때였나? 하여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이 나라 이 법원은 법정의와 그 법리가 따로 노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뭐 법원의 특성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를 아예 감안하지 않고 원칙적인 것만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지만 뭐 한 발 물러서가지고 뭐 그래 현실적인 거를 뭐 생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굉장히 지금 한 고비를 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이 지금 난관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벌써 막 여러 가지 내부에서 균열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제 막 찌라시들이 돌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럼요. 원래 뭐 평검사들은 특검에 있는 뭐 검사들은 영장 치는 거를 뭐 반대했었는데 수뇌부가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 문제가 돼서 불만이 많다는 둥. 뭐 이런 이제 마타도들이 막 찌라시로 돌고 막 이러거든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진 쪽에서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힘든 지점에 지금 서 있기는 하죠. 근데 잘 타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보란 듯이 좀 뒤집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판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팩트들이 안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공방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팩트들이 막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헌재는 그냥 헌재 제갈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그러면 그 뒤에 법원이 또 판단할 거라고요.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받는 거 하고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자연인 신분에서 뭔가 막 할 때는 또 기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제 2월 달까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되면 검찰 수사를 받을 거잖아요. 뭐 그때는 어쨌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프로도 2월 초순쯤에는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뭐 2월 내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1월 달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특검의 1차 수사 시한 2월 말이잖아요. 2월 말 이전에는 뭐 지금 뭐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은 인용 쪽으로 갈 텐데 그게 이제 2월 말 전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특검은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를 구속으로 바로 모실 가능성이 있다. 2월 초에 이제 특검이 뭐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여튼 또 미루겠죠. 뭐 이렇게 이유를 대고 뭐 하면서 이제 질질 끌 텐데 저는 특검 수사 결과보다는 헌재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특검에서 뭐 구속을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바로 수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검찰 수사로 이어졌을 경우에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아마 수사를 막 단단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저 김프로하고 녹음하는 시점이 말이죠. 김기춘, 조윤선 지금 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 때라서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김프로의 실력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 영장 없는데. 친다 안 친다? 지금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조희연 부장판사가 선임이고요. 예.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후임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봤더니 예. 부산 출생이고요. 예. 아니 씨발 그러니까 그게 뭐 판사가 씨발 어느 학교 나오고 뭐 고향이 어디고 이걸 따져야 되냐 이거야. 아니 법리와 상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어쨌든 뭐 화딱지가 나는 거야. 씨발 하여간 예 그래요. 25기인데 이분은 하여튼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도 했던. 아 그러면 우리 또 그 승태형의 또 생각과 가급적 코드를 맞추려 하겠네요. 아니 그거보다 비서실 출신이란 얘기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조희연 판사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특검이 이 이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내지는 이거는 정말 구속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가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법리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법원이 키를 나름대로 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특검에서 뒤에 아마 뭔가 결정적인 게 있었으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조희연 판사가 뭘 받거나 뭔가 부정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택도 아닌 판단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여지없이 구속돼야 되는 상황인데 기각이 됐다는 아닌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됐으면 바로 터져 나왔을 거예요. 뭐 이런 물증이 있었는데 기각했다. 그럼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검도 속이 탈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번 건도 보면 김기춘, 조윤선의 경우에도 성창호 판사가 이제 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이미 우리 조윤선 언니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부정하다가 18번 막 퇴근하니까 말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진술한 내용은 또 조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문화부 통해 가지고 아침에 그런 적이 없다. 뭐 김기춘이 하라고 시켰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내기는 했지만 CBS에서는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고 자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술이 막 달라지고 한 것들을 보면 또 더군다나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체 지시도 하고 뭐 했던 증거인멸에 전력들이 있어서 여기는 생각보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영장이? 네, 영장이. 근데 김기춘 씨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기춘 씨는 전면 부정하고 있고 이쪽에서 만약에 자백을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백이 아주 명확하게 다 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김기춘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바로 맥이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특검에서 굉장한 물증, 뭐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면 또 한 번 기각될 수도 있다. 뭐 이랬는데 둘 다 발부되면 어떡하죠?
그럼 이제 김프로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지 뭐. 제가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뭐 이런 거는 망신 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된다고 했다가 안 돼도 그리 욕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은 또 국민의 정서나 상식이나 법리로 보면은 맞는 말을 한 거거든. 만약에 우리 김프로가 판사라면은 영장 담당 판사라면 성창호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나 진술들이 명확하게 딱 나온 상황이라면 그거는 뭐 말을 할 여지가 없는데. 아니 근데 지금 김기춘 같은 경우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자기 뭐 자료들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파쇄하고 이게 증거인멸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쪼가리가 나와서 이 명확한 증거인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증거 인멸을 했다 하면 인멸한 것이 범죄 증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 사람이 범죄를 뭔가 막 이렇게 은닉하고 인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정말 증거를 인멸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말이 어렵네. 예.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물증이 좀 있어야 내지는 진술이 있든지. 아니 현실적인 판단 말고 법리로 보자면 원칙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신영철이고 강호순이고 그렇다면은 구속영장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고리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 이게 그 무슨 뭐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건 개소리지. 그러니까 무작정 구속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구속을 남발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피고인은 어쨌든 그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따라서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용해가지고 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해 두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독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나오는데 이것처럼 뭔가 신분이 높거나 큰 돈을 다루는 기업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거죠. 아니 몇 천만 원 수수한 사람들 그 뭐 뇌물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몇 천 원 삥땅 친 사람도 구속한 판인데 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그냥 쉽게 발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만 유독 어렵게 그렇게 까다롭게 법 적용을 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여태까지 막 이렇게 구속돼 왔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돼 왔던 걸 보면 지금 정도 막 와서 부인하고 하는 이런 높으신 분들도 구속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전체의 기류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조윤선과 김기춘을 놓고 보자 그러면 김기춘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핵심적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또 그렇게 뭔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예. 네. 좀 화가 납니다. 사실은 고위층 화이트 칼라일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맞죠. 네. 그 이자들은 저 파이가 큰 이권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본보다 더 못한 기준으로 헐겁게 이렇게 그 죄를 추궁당한다면은 그러면 뭐 진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김기춘 기각, 조윤선 발부. 집행. 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색할 수도 있는 게 그냥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조윤선은 뭐 그렇다 치고 김기춘 기각이라도 나온다 이러면 뭐 내일 촛불 집회 뭐 전 국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셈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그냥 가늠해 보시는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어요. 사실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이재용 무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또 이재용이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네. 예.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한 것일 뿐이지 이 자체로 이 사람의 유무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측정해 보시는 바로미터 정도로 여기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이 계속 힘을 받느냐 아니면 힘이 빠지느냐. 이 국면상 또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 여부는 그 단발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특검이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들을 많이 찾아냈구나 하면 그냥 계속 구속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계속 구속영장이 밑에까지 지금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그 수사들은 제법 단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처벌도 어렵지 않겠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재용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보면 빨간색, 요렇게 보면 노란색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유무죄를 굉장히 뭐 지지분열하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특검이 조금 더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고 뭐 진술을 받아내고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특검 수사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를 지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삼성 뇌물죄 의유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재용이 정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재용을 넘어서 대통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또 전혀 다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정점에 있는 건 김기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수사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용 쪽보다는 그러니까 뇌물죄를 의율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련된 증거들이 많아요. 삼성과 관련돼서는 이미 증거인멸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뭔가를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가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옛날에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해온 것 중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문서 보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막 그냥 임의로 막 없앨 수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이제 임의로 없애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했다가 복원된 것도 있고 뭐 그거 자체를 꼼쳐놨다가 또 발견된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물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증들은 많은데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두 사람 다 구속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둘 중에 하나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김기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이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면 김기춘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김기춘이 기각되면은 다음 주에는 김아마추어로 둘 다 발부되면 둘 다 아니 예를 들면 오늘 예측한 건 이제 김기춘의 기각 가능성이 좀 힘을 실은 거 아니에요. 뭐 조윤선은 이제 발부될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틀린다 그러면 다음 주는 김아마로 합시다. 김아마로. 제가 아마가 되더라도 둘 다 발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또 갈망을 해보고 말이죠. 이게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기춘, 조윤선 발부를 지금 갈망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김기춘의 삶은 정말 기회주의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사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제 평가가 그러한 건데 이런 사람이 단 한 번도 단죄되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 역사는 정말 불의에 기반한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기춘이 형도 한번 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족 같은 삶이란 무엇인가 왜 본인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했는데 고문을 뭐 한다든지 이런 짓은
뭐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아니 그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고난도 안 겪어보고 눈을 감는다? 이 씨발 그게 어딨어? 지 때문에 장애인 된 사람이 몇이고 지 때문에 저기 죽은 사람이 몇인데 말이야. 어? 인격살인 당한 사람이 뭐 몇이고. 하여간 우리 기춘이 형이 한번 좀 돌아가시기 전에 늙음하게라도 이 족 같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꼭 경험하시고 체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막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네요. 글쎄 상식대로 보자면 뭐 아니, 지금 뭐 당연히 바로 그냥 체포서부터 시작해서 풀 코스로 서비스를 받으실 텐데. 예, 우리 김프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아무런 의도도 없고요.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냥 순전히 데이브 니어가 그냥 본인의 마음을 담은 기름장어의 꿈. 아니 진짜 이상하게 곡해하지 마세요. 네, 기름장어의 꿈. 진짜 노래. 그거 그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네, 기름장어의 꿈. 그래요. 기름장어의 꿈. 언제 만들었어? 모르겠어. 어저께 완성한 것 같아요. 아이 그럼 뭐 누구를 겨냥한 거 맞네. 아니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뭐 아무것도 아닌 듣보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제 만든 거면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장어를 먹다 생각이 났겠지. 요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틀겠습니다. 기름장어의 꿈 데이브 니어가 만든 노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브런치 글을 쓰고 있다고 제가 이제 매일 하나씩 영화평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게 홍보했더니 한 200명 오셔서 해주셨어요. 구독을. 예. 감사드리는데 모자랍니다. 네, 여러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예. 브런치 오셔가지고 김프로를 검색하셔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재미있는 영화평. 짜증나니까. 짜증나는 현실을 영화로 좀 이렇게 타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또 도와주셔야 김프로가 또 뭐 이름도 알려지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저렇게 또 입금이 많이 되고 그러면 또 그걸 갖고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해 쓰겠습니까? 또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김프로 띄워줘야 됩니다. 김프로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데이브 니어의 기름장어의 꿈 들려드리면서 우리 김프로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김아마로 뵙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기대 않는다. 그런 너 반김은 되겠니? 반기면 안 될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두 손에 잡아보려 해봐도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네가 바라는 것을. 너의 과거와 너의 말투가 너의 생각이 너무 초라해. 너무 편협한 너의 세계가 너의 걸음이 너무 비겁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네가 바라는 것을. 너의 과거와 너의 말투가 너의 생각이 너무 초라해. 너무 편협한 너의 세계가 너의 걸음이 너무 비겁해.
거짓말들로 너의 허영을 부추기지만 잠시 조금만 생각해보길 너의 구차한 욕심과 변명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기대 않는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